안녕하세요. 구리구리 크리스탈 미술 선생님의 미술사 이야기, 서양 미술사 현대편입니다. 자, 지난 1학기 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서양 미술사 선사부터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그리고 현대까지 우리가 근대까지 배웠죠? 이 근대까지에서 오늘은 이 현대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는 1900년대 이후를 20세기라고 해요. 이 20세기 이후를 현대라고 하죠. 자, 현대 미술은 이렇게 화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야수파,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누구? 네, 맞아요. 후기 인상주의의 고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표현주의는 누구였죠? 네, 우리 정말 친하게 알고 있는 호흐. 여기에서 입체주의 생각나나요? 입체주의는 세잔의 영향을 받았죠. 네,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추상표현, 팝아트, 극사실주의, 오바트, 비디오 컴퓨터 아트, 퍼포먼스, 환경미술, 대지미술까지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수행평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행평가 안내를 마지막에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수파예요. 야수 말 그대로 짐승이죠. 짐승. 자, 짐승처럼 강렬한 색채, 원색의 강렬한 색채와 형태의 대담한 변형이 마치 야수 같다고 해서 야수파라고 불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화가로는 마티스예요. 마티스. 오른쪽에 보니까 이 그림에 우리의 친구 작년에 우리가 암호명화 챌린지에서 나왔던 사진입니다. 네, 정말 이 싱크로율이 대단하죠? 이거 보세요, 여기. 이 부분, 꽃, 머리와, 이 디테일까지 다 살렸습니다. 자, 다시, 블라멩크도 이 파예요. 방금 말한 무슨 파? 수, 파. 자, 여러분들 꼭 외우세요. 블라멩크, 야수파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원색을 과감하게 썼어요. 네, 그리고 어떤 보색 대비가 강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표현주의예요. 무엇을 표현하냐? 인간 내면의 불안이나 사회 부조리를 과장되고 변형된 색채와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 감정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주 제일 유명한 작가는 뭉크예요. 뭉크?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림이죠. 자, 뭉크의 절규 참 많이 유명해요. 이 절규의 얼굴 표정을 가지고 영화나 굉장히 많은 패러디를 했죠. 자, 이 화파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주의 무엇을 표현을 했나? 내 감정, 어떤 이 우울한 감정, 아주 극렬한 감정을 표현을 했어요. 다음으로 갑니다. 미래주의예요. 미래주의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는데요. 기계 문명이 가져온 도시의 역동감과 속도감을 표현했다. 자, 이 도시의 역동감과 속도감 언제 그려졌는지 한번 볼까요? 1912년이에요. 이때만 해도 이 도시에 마차가 다니고, 아주 예전에 그런 아날로그적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도시가 발달하면서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이 엄청난 속도감을 화가들은 주목했어요. 이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거야. 이 속도감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여기 다리를 보시면 강아지 다리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움직이는 것을 그렸어요. 네, 속도감과 움직임을 그립니다. 지금 보면 좀 유치하죠.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큰 센세이션한 좀 획기적인 그런 경향이었어요. 미래주의.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은 미래에 있다. 이 도시, 그리고 이 속도, 이 어떤 역동감을. 자, 입체주의예요. 자, 입체주의는 많이 들었다. 누구? 세잔이었죠? 세잔이
네,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입체라는 거는 이걸 영어로 하면 큐비즘이라고 하거든요. 큐브, 여러분들 큐브가 바로 이런 네, 정육면체를 큐브라고 하죠. 큐브. 자, 큐비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보통 그림을 우리가 시점을 한 시점으로만 두어요. 한 시점. 자, 한 개만 가지고 시점을 하지만 이 입체파는 달라요. 정면에서 본 거, 측면에서 본 거, 그리고 각각에서 위에서 본 거, 각각에서 본 여러 시점을 관찰을 합니다. 여러 시점에서 관찰을 한 후에 기하학적인 형태로 분해했다. 기하학적이라는 거는 이런 정육면체의 입방체의 모양으로 분해를 했다는 거죠. 한 화면에 재구성했다. 얼굴을 보세요. 자, 여기서 눈이 이 측면에서 본 눈, 그리고 앞에서 본 눈을 다시 조합을 해요. 그래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누구나, 피카소 닮았는데? 네, 피카소예요. 피카소가 이 입체파의 가장 입체주의의 시초지요. 또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건물 있죠? 입방체, 여러 시점에 있는 그림을 조합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입체 주의.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다예요. 다다라는 말뜻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다다라는 뜻. 또는 무슨 나무 그런 아이들의 나무 말 장난감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세계 1차 대전의 영향으로 일어났어요. 자, 사람들은 늘 자기가 문명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명인,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전쟁을 통하다 보니까 전쟁은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인간의 어떤 잔혹함, 그리고 아주 저급한 이 속에 있는 그런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반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 문명? 문명, 이 무슨 문명이 이런 것인가? 그리고 예술, 지금까지 그런 예술의 고상함?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전쟁을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에 다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변기를 갖다가 사다가 전시장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가가 자기의 서명만 하는 거죠. 작품을 내라니까 이런 소변기, 이 남자 소변기인데요.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듀샹 이렇게 이름을 서명을 해요. 자, 레디 메이드, 이미 만들어낸 물건, 사물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우연성을 강조한 포토 콜라주 등의 미술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게 보시면 자동차 바퀴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이게 어떻게 미술 작품이야? 지금 봐도 조금 여러분들도 의아하죠. 그리고 다음 걸 보면, 자, 이런 포토 콜라주, 이런 사진이라든가 이 메트로놈에다가 사진이 눈이 깜빡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다라고 합니다. 초현실주의예요. 자, 현실을 벗어났어요. 다다의 정신, 자, 반문명, 반예술의 어떤 그런 정신과 인간이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과 꿈을 연구를 합니다. 이것은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중시했지만 지금부터는 아니야.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어떤 우리의 꿈이라든가 무의식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연구를 하게 돼요. 자, 자동기술법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전화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거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낙서 같은 거 하죠. 낙서를 막, 있잖아. 그래. 언제 만날까, 우리? 자, 무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낙서를 하는 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의도가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돼요. 이런 것들을 자동기술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타주는 여러분들 이거 어릴 때 많이 하죠. 동전. 100원짜리 동전 놓고 여기다가 종이 올려서 연필로 색칠하면
배겨지는 거. 그리고 대페이지망. 이상한 장소에 이렇게 보세요. 이상한 장소에다가 엉뚱한 물건을 갖다 놔요. 이런 뭔가 회개한 느낌을 주는 것을 대페이지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난 그런 기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자, 달리 기억의 지속. 자, 이렇게 시계가 막 흐르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햇볕 속에 사람들과 개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있네요. 자, 해가 있고 그리고 개와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를 무슨 주의라고 했다? 초현실주의. 네, 요 미로라는 작가는요, 초현실주의이기도 하지만 또는 추상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추상주의. 잘 뭘 그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추상적인 모습이에요. 자, 추상주의 나오네요. 바로 추상. 추자는요, 뺄추예요. 예전에 선생님 참 많이 설명했어요. 뺐어요. 뭐를? 형상을 뺐어요. 자, 그랬더니 못 알아봐요. 대상을 재현, 그대로 똑같이 그려내는 것이 아니다. 점과 선과 면과 색채와 같은 순수 조형 요소로만 그림을 그려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뭐지? 나무를 그렸나? 아니야. 사람을 그렸나? 아니야. 모르겠어. 하지만 이 안에서 뭔가 감정이 느껴지고 이 구도와 색채에 그리고 어떤 점과 선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그림을 뜨거운 추상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추상. 아이고, 이런. 미안해요. 요거는 스님 지금 이거 오타예요. 오타. 만들면서 얘는 잘못됐어요. 칸딘스키예요. 칸딘스키. 그리고 형상 아니고요. 선생님이 에드윈 캠벨을 위한 패널 4번이라고 합니다. 얘는 1914년이고요. 옆에 있는 그림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옮겨오면서 좀 잘못했네요. 쏘리.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는 몬드리안이에요. 방금 했던 추상주의. 자, 추상주의가 네, 아까는 뜨거운 추상이었다면 얘는 차가운 추상이에요. 기하학적 추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네모죠. 네모. 사각형의 틀과 네, 가로선 그리고 수직선만 가지고 네, 그림을 그렸어요. 차가운 추상. 이 사람은 모드리안이라는 분입니다. 추상 표현주의. 추상 표현주의는 두 개예요. 추상도 있고 그리고 표현주의도 있다. 자, 표현을 어떻게 한다? 감정을 표현을 한다. 감정을 표현하는데 뭘로?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유럽이 힘이 강했죠. 미술도 예술계도 유럽의 중심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럽이 폐허가 되죠. 그러면서 이 예술 시장도 예술의 중심도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자, 화면을 바닥에 놓고 물감을 뿌려서 표현을 한다.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캔버스를 바닥에다 그냥 펼쳐놓고 그리고서는 페인트 여기 가득 있는 페인트를 갖다가 막 뿌리고 막 던지고 흘리고 이러면서 그림을 그려요. 자, 이런 거는 액션 페인팅. 네. 이렇게 하는 이 작가의 어떤 행동이 그림에서 느껴지죠.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고요. 자, 일그러진 형상. 자, 일그러진 형상. 여기. 그림
예쁘진 않죠? 네. 그리고 질감이, 막 물감이 툭툭 털어지는 그런 느낌, 질감이 격정적으로 느껴져요. 와, 선생님 앞에 있는 그 그림, 칸딘스키, 데쿠닝하고 이거하고 잘못 집어넣었네요. 얘는, 네, 데쿠닝이고요. 확인한다고 확인했는데 또 이렇게 또 실수를 했네요. 얘는 형상입니다. 제목은 형상. 네, 1949년 쏘리. 자,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팝 아트예요. POP. 팝. 우리 팝이라는 글씨 참 많이 써요. 팝 아트. 지금도 많이 유행을 하죠. 만화나 영화배우, 그리고 정치가 등의 대중문화와 소비사회의 시각 이미지를 미술 작품의 소재로 사용해요. 자, 이전까지는 이런 거 안 썼냐? 안 썼어요. 굉장히 미술은 어때야 돼? 고상해야 돼. 고상했는데 이런 대중문화, 이런 저급하다라고 생각했던 대중문화가 이제 바로 미술로 들어옵니다. 자, 소비사회의 시각 이미지. 자, 앤디 워홀이 가장 유명한데요. 자, 이거를 보실까요? 앤디 워홀, 이 아저씨예요. 화가, 머리가 무슨 사자 같죠? 자, 이런 화파를 팝 아트라고 한다. 앤디 워홀 23위,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 이때 23위를 했다는 거예요. 앤디 워홀 초록색 마릴린 먼로의 그림이죠. 또 하나는 얘가 또 무슨 아트? 팝 아트. 자, 리히텐슈타인의 꽝. 자, 이거는 뭐 같아요? 그림입니다. 그림이긴 하죠. 자, 만화 흡사하죠. 만화는 미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화인데 이 만화적인 이미지를 들고 오죠. 미술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고상한 미술? 꼭 그것만 미술이야? 그렇지 않아. 이런 것도 미술이지. 갈게요. 극사실주의. 와, 딱 보니까 이거 그림 안 같죠? 사실 같죠? 사진 같아요. 근데 감정을 완전히 배제했어요. 일상 현실을 사진보다 더 정밀하고 더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거를 사실인데 어떻게 극사실이다. 우리 19세기 사실주의 있었죠. 이거는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와, 진짜 이게 어떻게 그림이 그렸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자, 옵아트예요. 옵자라는 거는 옵티컬이라는 뜻입니다. 옵티컬은 시각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계속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움직임이 느껴져요. 이런 것들이 왜? 착시를 통해서 그림이 막 움직임이 느껴지고 이런 어떤 착시적인 그림을 옵아트, 옵티컬 아트, 옵아트라고 합니다. 자, 비디오와 컴퓨터 아트예요. 비디오, 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와 같은 일상의 전자매체를 표현 도구나 내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자, 예전에는 물감으로 어디에? 네, 종이나 뭐 캔버스 이런 데다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뭘로 그리냐? 빛으로 그립니다. 빛으로 그리고 또는 모니터, 화면. 네, 종이에 어떤 매체가 달라집니다. 매체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언제부터? 현대부터 테크놀로지의 예술적 가능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 비디오 아트는 우리나라의 백남준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세계적으로 창시를 해요. 백남준 선생님은 굉장히 부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또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백남준 선생님, 이따가 나오는 요셉 보이스랑도 굉장히 좀, 친한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런 비디오와 컴퓨터 아트는 미디어 아트로 지금까지 확대돼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머, 이거 자꾸 뭐가 틀린 게 많네요. 큰일 났네. 백남준입니다. 백남준. 자, 수재님이 복사하고 붙이면서 PPT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익선. 네. 1988년입니다.
자, 퍼포먼스예요. 이 퍼포먼스라는 용어가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됐죠. 행위 예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처음에 미술에서 먼저 시작을 한 용어예요. 지금은 아이돌이 뭐 어떤 무대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막 이러지요. 근데 처음에는 그 퍼포먼스라는 것이 그렇게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퍼포먼스라는 것은 아주 흔하게 사용하고 있죠. 자, 지금은요, 예전에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물감, 그리고 캔버스에. 하지만 육체, 이제는 재료가 사람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몸으로 그 음악, 영상, 사진 등을 다 결합해서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해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연극성을 좀 띄어요. 그리고 어떤 작품의 제작 행위나 과정 자체를 작품으로 보여줍니다. 요셉 보이스, 죽은 토끼에게 미술을 어떻게 설명할까? 좀 굉장히 난해하죠. 1965년이에요. 정말 옛날인데, 옛날 같은데, 이때 바로 이런 작품을 하게 됩니다. 이 백남준 선생님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이때 같은 비슷한 작업을, 백남준 선생님도 또한 비디오 아트도 하셨지만,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셨죠. 뭐, 피아노를 때려 부신다든지, 아니면 바이올린을 이렇게 줄에다 매달고 끌고 다닌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퍼포먼스입니다. 자, 환경과 대지 미술이에요. 자연과 환경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조형 활동이에요. 자, 이렇게 자연을 갖다 보니까 미술관에 그림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랬더니 미술이 천정부지로 자꾸 올라가. 아니, 예술이 왜 돈으로 환산이 되지? 이러면서 작가들이 자연과 예술 또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의미를 부여해서 지금 이렇게 섬에 붉은색, 핑크색 천으로 둘러싸여놨죠.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여기 보세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엄청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한시적으로만 작품 전시가 되죠. 그래서 아주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리고 기록으로만 남습니다. 크리스토와 장클로드 둘러싸인 섬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소의 흐름을 잠깐 볼게요. 조소는 근대 조각은 이전에는요, 이 사람 누구? 로댕이라는 사람 전에는 굉장히 섬세하게 부드러운 조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친 근대 조각부터 생각하는 사람이죠. 거친 질감으로 감정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게 조각이 단독적으로 있던 게 아니라 건축물의 일부분이었어요. 일부분을 독립을 시킵니다. 이거 작품 하나를 건축물에 있던 그런 작품이 아니라 얘 작품 하나가 이제 조각 작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근대 조각에서 이제 추상 조각으로 갑니다. 현대 기술 그리고 과학 기술도 발달하고요. 재료의 폭이 다양해지면서 예전에는 돌이었다면 이제는 철, 다양한 플라스틱, 굉장히 실리콘, 엄청난 재료들이 넓어지죠. 표현도 다양해지고요. 작품의 규모가 커지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치 미술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뉴스페이스에 보면 움직이는 조각, 키네틱 아트라고 하죠. 콜더라는 사람이 이 몬드리안의 화실을 방문했을 때 구상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자연 바람에 의해서 움직임을 주고 있죠. 자, 건축을 잠깐 보면은요. 형태 굉장히 우리 심플하죠? 이건 국제주의 양식이라고 해요. 자, 심플해요. 단순하고. 그리고 1926년이에요. 우리 아파트 같은 형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단순하고 기능성을 강조한 건축이 주류를 이루었어요. 이렇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들, 건축물도 있지요.
자, 현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형태와 색채에 대한 어떤 대상의 사실적인 묘사로부터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똑같이 그리는 거 의미 없다. 사실적인 재현도 해요. 극사실도 있었죠. 그런데 추상까지. 다양한 양식이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 양차 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술계는 급격하게 변화해요. 그리고 무의식을 탐구하고요. 일상의 사물도 미술의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술가의 행위, 퍼포먼스였죠? 그리고 제작 과정 자체가 미술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회화와 조소. 나는 회화 전공이야. 나는 조소 전공이거든. 평면과 입체의 정통적인 경계가 없어져요. 네, 컴퓨터, 영상,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면서 이제 미술은 이렇다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수행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학기 서양 근대미술 수행평가 같은 형식이고요. 이번에는 1인 개인평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페이스로 오지 마세요. 교실 수업으로 진행하고요. 등교 수업 다음 주에 교과서 그림을 오려서 수행평가지 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9월 6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는 수행평가가 진행합니다. 만점은 40점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다들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